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하는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공개적인 지적을 한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계속 대통령실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사님께서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는 그 이후에 KBS 대담 때도 사과를 안 하셨고요.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고 계십니다. 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면 저한테 허락받으실 문제가 아니죠.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행동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자, 일각에서는요. 아니 이거 다 지난 얘기 가지고 뭐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했던 사안 아닙니까? 당시 총동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 자, 과연 당시에 사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냐? 사과하질 않을 의사가 더 강했던 것인가? 이걸 놓고요. 여전히 공방입니다. 지금요.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토론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가지고요. 한참을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5건의 문자. 그중에서 1월 19일에 보낸 문자과 사과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가장 좀 명확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걸 두고도 공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그날 또 다른 문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올해 초인 1월 19일 김건희 여사가 보낸 두 종류의 문자입니다. 우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보냈어요. 사과로 해결된다면 1000번만 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단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아 이건 사과 의사가 그래도 강하게 담겨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여권 인사들에게도 뭔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골자는 이거였다고 소개가 됩니다. 사과하면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은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그러니 사과의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이게 같은 내용인가 다른 내용인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강선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1월 19일 같은 날입니다. 두 종류의 문자가 각각 한동훈 전 위원장과 여권 인사들에게 발송이 됐다는 건데요. 이거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좀 상충되는 걸로 보이십니까? 상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자기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갈등과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 심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의 대표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답장은 없지. 근데 주변인들한테 또 물어봤겠죠. 예. 근데 주변인들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겠죠.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께 잘 보이고 싶어서 사과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끌어냈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당시에 그게 같은 날 보낸 거잖아요. 여권 인사들. 근데 여권 인사들은 아무래도 사과하면 어렵다는 답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때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답장을 해서 그렇다면 얘기를 통해서 사과할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는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장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저는 사과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를 보잖아요. 예. 사연이 많습니다. 뭐 결론은 사과하라면 할게. 하지만 이렇고 이런 리스크가 있단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런 얘기도 들었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네가 사과하라면 나 사과할게. 예. 그런데 사과하세요. 이런 리스크 있고 저런 리스크 있지만 사과하세요. 그러면 쩝 하고 알겠습니다. 언제 할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답이 없었다. 답이 없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갈등 중인데 그냥 말았던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사과하면 안 된다.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하냐. 밀리면 끝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넘어갔겠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사과를 이끌어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소구가 당협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 19일에 보냈다는 두 종류의 문자 이게 상충되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이거 완전히 상충되는 문자인데요. 이게 사실 제가 지난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 날 다른 종편 예. 요 시간대에 하는 다른 방송에 프로그램에 나가서 거기 이제 다른 패널 분과 예.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얘기를 했냐면 예. 제가 그때는 이제 선거를 뛸 때였어가지고 이러한 기사가 그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뭐 TV조선에 단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1월 상황을 말씀하시는 네, 1월에 거예요? 제가 선거 뛸 때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기사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TV조선에서 당에 그렇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그렇죠. 표시했다는 1월 단독 당시에는 기사가 당에 전달했다. 당에 전달했다. 예. 그 기사가 나오고 하루 뒤에 예. 동아일보에서 예. 같은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단독 기사가 또 나와요. 그렇다면 비슷한 시점에 하루 사이에 따닥 나오는데 각각의 근데 진짜 지금으로서 진짜 재밌죠. 확인된 그게 셈이네요. 이게 지금. 두 개가 확인된 거예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다른 종편 프로그램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예. 그때는 거기서 이제 전문이 처음 그 프로그램에서 공개가 됐어요. 딱 공개가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사과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패널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에서 제가 동아일보에서 하루 다음 날 이 사과의 의사가 없다라는 걸 주변 사람한테 보냈다라는 단독 기사가 바로 있었다. 예. TV조선의 기사가 이렇게 확인됐듯이 그러면 동아일보의 기사도 확인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동아일보가 아무 소스 없이 쓴 게 아니라면 그게 확인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난 그런데 어제 딱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아일보도 당시 TV조선도 그 두 개의 소스를 각각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각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각각. 그리고 그것이 6개월 뒤에 하나씩 동시에 확인되면서 나와버린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다른 분 사과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신 패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동아일보 얘기를 하니까 그 동아일보 그것도 뭐 진실이 있다면 언젠가 밝혀지겠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밝혀지더라고요. 보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나오는 거네요.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좀 놀랬고 어쨌든 간에 결국 그러면 1월 달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라는 게 이 언론사에서도 이미 알고 보도를 했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느 정도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답변을 안 하는 게 예. 저는 당연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기다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편을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은 이거는 두 메시지는 상충된다.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각각 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뭐 가지를 많이 뻗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런 가운데 문자 얘기였잖아요. 며칠까지. 그리고 오늘까지도 문자 얘기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지죠.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총선이 끝난 뒤에. 그리고 뭔가를 거의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전화 통화를 한 인물 먼저 영상으로 정치권 얘기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한 갈등이고 내가 볼 때는 약간 김한 갈등이거든요. 김한 갈등인데 이게 좀 심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보다 좀 심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윤 측에서는 아마도 출마를 막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출마하는 순간에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되는 순간에 권력이 그쪽으로 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레임덕을 받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끼리 뭐랄까 싸우는 건 좋은데 거기 왜 날 왜 끼워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이철규 당신한테 내가 이제 경고하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는데 들어올래 맞다이로 들어와. 상대해 줄 테니까. 맞다이로 한번 들어와 봐. 당신들 정말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 그런 식으로 놀면. 자, 진중권 교수입니다. 근데 진중권 교수가요. 본인 스스로 뭔가 설명을 내놓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에게 총선이 끝난 뒤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총선 직후에 57분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밝힙니다, 지금요. 총선
대선이 끝난 뒤라도 여전히 여권에서 민감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면서 대화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데 지금 4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죠. 대국민 사과를 못한 건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사과 의향이 있었으나 주변에서 극구 말렸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전화 안 한 것,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에게 전화 안 한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주변 사람 가운데 자기 사적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는 걸 압니다. 이거 누굽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나 때문에 총선 망친 것 같아 모두에게 미안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화해시켜주고 싶다. 도와달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진 교수에게. 일단요. 김종욱 전 행정관. 내용은 둘째 치고 진중권 교수가 지금은요. 이른바 친한동훈 인사로 꼽힙니다. 그리고 저 얘기를 꺼내 놓은 것도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을 생각하면서 저 얘기를 밝힌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왜 다른 누구도 아닌 진중권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저런 얘기를 꺼내 놓은 걸까요? 왜일까요? 뭐 저도 알 턱은 없습니다만 예. 2년 만에 통화에서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하소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이제 정치권 여의도에서 돌았던 얘기는 뭐냐면 예. 한동훈 지금 후보죠. 후보의 가장 측근 인사로 부상하고 있는 인물이 2인물이 있다. 누굽니까? 그게 김경률 그다음에 진중권이다. 이런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돌았습니까? 측근이라고 돌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돌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렇기 때문에 친윤 그룹에서 예. 좌파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아, 진중권 교수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발언이라는 걸 보면은 그거가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좌파 공격 이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예. 돌았고 저는 그렇다면 적어도 그 대통령 부인이 진중권 씨 전혀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지 않는 인물에게 총선 직후에 전화를 했다는 건 저런 실세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통화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신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과 한 위원장을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 예. 거기에 거중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뭐 도와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둘 간의 갈등이 계속적인 더 큰 갈등으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진영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진영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최혜병 특검,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예. 방어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있었겠죠.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뭐 내용은 그런데 왜 하필 진중권 교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 말씀드렸죠. 진중권 교수나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종종 약간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좌파 뭐 이런 규정을 하는 대상이 됐잖아요. 그다음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께 전화로 조언 구하려다가 말았는데 이때는 정확히 몰랐던 거죠.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그죠? 관계.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전화했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건 김건희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에게 얘기를 하면 예. 그 얘기가 한동훈 후보에게 전달이 돼서 뭐가 나름대로 풀릴 거다. 거중 중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발언을 대통령 부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중권 교수의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어요, 진중권. 전 그렇다면 그 정도의 역할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대통령 부인이 뭐하러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전 그래서 과거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통화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예. 진보와 보수가 필요 없다. 대통령 부인 입장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전화 통화를 해서 자기가 얻을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중권 교수는 오히려 제가 볼 때 커밍아웃을 한 거죠. 나는 한동훈 편이야. 서로 다르게 사용한 거죠. 알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이요. 진중권 교수.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뭐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된 얘기도 들었지만 아무튼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이나 보면 그렇게 규정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무려 57분, 1시간 가까이 통화한 상황인데 이거요. 이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 1시간 가까이 전화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 보수층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 진중권 교수가 이 국면에서 등판한 것을 보고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갑자기 진 교수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후 맥락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선 직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 총선에서 이제 108대 192라는 대패를 당했고, 그러면 아마도 김건희 여사로서는 과거에 사과를 하지 않은 선택이 확실히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뭔가 어떤 그 여론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의 한 분이니까 뭐 이런 소회를 밝히면서 또 나름의 그런 영향을 미쳐주기를 그런 바라는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와서 공개가 되면은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맞춰보면 적어도 예. 총선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는 총선 전에 사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예. 실제로 5월 9일에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명품 가방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직접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과거 1월 달에 오고 갔던 문자 메시지를 이제 와서 공개한 정치인 또는 정치인들, 예. 이분들이 과연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사에 충실한 것인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와서 이 문자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유력하다. 즉 총선 전에는 이 사과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겠지만 총선 후에는 어쨌든 후회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사과를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시에 어떤 경로로 사과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졌는가를 들춰내는 상황만 생기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다. 즉 예. 그러면은 그 의사와는 무관하게 누군가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것이 특정 언론에 제공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전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이걸 밝히면서 나온 설명이 아니 뭐 그 문자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더니 뭐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부터 그 문자 내용을 받아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전화통을 누구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았거든요. 이 설명을 하면서 저렇게 자세히 설명을 꺼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까 진중권 교수가 소개한 그 전화통화의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죠. 그중에 한 대목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사과 못한 건 전적으로 내 책임. 그런데 사과 의향이 있었으나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1월에 사실은 이 사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낸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도 덜도 아닌 정치 공작입니다. 정책 이득을 얻겠다고 하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자행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하라, 뭐 하라고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용 의원이 기사를 링크 걸었다고 저도 나중에 보고 단톡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다들 각자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 예. 사과하고 싶었으나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 네. 그래서 약간 불발됐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대체 누가 극구 말렸을까요? 일단 저는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신 분은 예. 저는 크게 두 분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지금은 전직 의원이 되셨죠. 이용 전 의원이 당시에 의원들 단체 방에다가 뭐 링크를 올렸다는 거 약간 아니겠습니까? 뭐가 사과에 문제가 네. 있다. 사과에 그리고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잘못을 해야 사과를 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주축으로 당시에 친윤 세력, 친윤계 의원들이 저는 이러한 뜻을 일치단결해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면 안 된다.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들이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다 사과는 맞습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도 보니까 본인도 반대했다. 보수에서 엄청난 스피커를 갖고 있는 뭐 서정욱 변호사 같은 그분도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봤던 그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보죠. 거기에 또 다른 대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세 번째입니다. 3번으로 되어 있는 거. 주변 사람들 중 자기 사적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박상수 위원장. 일단 주변 사람들, 그중에 사적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저는 일단은 변호사 입장에서 예. 이 통화는 진중권 교수가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통화했지만 일련 대항이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고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팩트로 확정하고 보는 것은 조금 우리가 유보를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본인이 정리, 그렇죠. 재해석 같은 네. 뭐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예. 유보를 하면서 봐야 된다. 근데 저 문장 자체 플로우를 이렇게 보면 예.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주변인 중 사적 이익만 챙기는 예. 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말렸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로 보는 것이 문장의 흐름상으로는 맞아요. 플로우의 그 흐름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이 문자 사태를 보면서 좀 느끼는 바인데 예. 저는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아직은 좀 더 일반인적인 마인드가 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감정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저는 이 문자 처음 공개될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문자는 누가 내놓고 있는가? 도대체 그리고 누가 이거를 이 문자는 절대 대통령과 여사에게 도움이 안 될 일이다. 근데 이것을 내놓는 세력이 있다면 정치적 이익을 보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과 여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근데 소위 말하는 그자들이 대통령과 여사를 위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자들을 지칭하여 통칭 친윤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문자 사태를 보면서 드는 느낌이 친윤이 아니라 칭윤인 것 같아요. 윤을 칭하는 사람들. 칭윤이요. 예, 그러니까 윤을 칭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럼 궁금한 거는 무슨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문자 파동이 불거져서. 정치 주변에 예.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주변에서 칭윤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 이익들을 잃기 싫은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 만약에 저 대화가 사실이라면 예. 드디어 이제 여사도 그 소위 말하는 칭윤인 사람들 예. 자신들을 이렇게 칭해서 이렇게 뭔가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회의나 의심을 드러냈다라고 문제가 좀 보는 있다라는 것이, 생각을 그 갖았다. 생각을 이제 조금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드러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중권 교수가 일방적으로 밝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고 저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좀 유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문자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전화 통화가 나왔고요. 그 통화를 한 대상이 아까 송영훈 의원도 당혹스럽다. 저 인물이 여기서 왜 등장을 하는가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방금 박상수 위원장이 도대체 이 문자 처음에 어떻게 누구 때문에 누가 이거를 이른바 흘렸는가 그리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알려지게 됐는가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의심을 하시는 분이 있네요. 이거 누가 흘렸을 것 같은데요 라고 오늘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 통합니다. 오늘 얘기인데 들어보시죠. 텔레그램 문자는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것도 삭제할 수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아요. 예. 없어요. 일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나갈 수가 없는 문자예요. 일단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뭐 여당의 한 전직 의원이 TV조선 측에 좀 불러줘서 그걸 적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 확인이 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지금 이 문자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이 문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일종의 연료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이 논란을 중단시키고 싶지 않은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영훈 의원? 여당의 한 전직 의원? 박정훈 의원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름 얘기 안 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여당의 전직 의원. 여당 전직 의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요. 저희가 서글프게도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게? 서글프게도 총선에서 대표에서 지금 전직 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한 분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맞춰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한 할 것 같습니다. 조건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공을 받을 만한 분이어야죠. 그러니까 뭔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공유가 됐을 겁니다. 이 문자가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문자 내용이 뭐다. 이거를 좀 알만한 위치에 있는 분. 그렇죠. 이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받아서 공유를 했는데 언론에 나갔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면은 뭔가 대통령실과 가깝다고 평가받는 분들 중에 한 소위 첫 말하는 번째 조건이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게 만약에 취재 경로가 지금 박정훈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면, 즉 불러줘서 언론이 받아 적었다라고 한다면은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이 문자 메시지를 공유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전직 의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불러주면 언론이 그거 받아 적겠습니까? 보도 자체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맞춰 보면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 흔히 친윤이라고 불리던 분들 중에 전직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일 것이다. 그러면 아마 몇 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겠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누군지? 뭐 몇 분들 중에 한 분일 것이다. 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좁히긴 했어요. 조건을 몇 개 좁혀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뭐 연설도 하지만 질문도 많이 받고 기자들한테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지금 다루는 내용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꺼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보시죠. 전당대회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내밀한 문자를 계속 리킹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구태 정치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공작에 가까운 어떤 그 마타도어로서 저의 당선을 막으면 우리 당이 괜찮아질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반드시 당선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지금 반드시 당선되어야겠다. 뭔가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뭔가 뭐 아주 순화시키면 상황을 보니까 꼭 당선돼야겠네. 뭐 각오를 다진 수도 있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속으로 뭔가가 막 올라오는 걸 가라앉히면서 한 얘기 같기도 한데 지금 아까 박정훈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이 논란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자 파동관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걷어요. 이거 더 이상 뭐 이렇게 가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거 대체 누가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저는 쌍방이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쌍방이요? 일단 한동훈 후보가 방금 같이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막기 위한 일부 세력들이 이걸 일부러 리크했다. 외부에 나가겠다. 근데 이 문제는 사과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박정훈 의원이 얘기한 내용들이요. 자, 이거 사과 논쟁 때문에 진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을 했다. 그 뒤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다. 대파 논란도 있었고 황상무 수석의 회칼 논란도 있었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통령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두 분 한동훈 소위 친한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 전 그렇다면 이 정도면 쌍방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접전을 벌인다는 거는 아니, 생각을 예. 해보십시오. 이 문자 관련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친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윤호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공개했다면 그건 친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서로 간에 구연이 있었고 이 구연과 관련해서 앞으로 소위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는 서로 합칠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예. 대통령의 의중은 한동훈 후보랑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판단들을 만약에 친윤 인사들이 파악을 했다면 예. 저는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갈등을 유발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은 국민의힘은 내전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잘못하면. 근데 방금 나왔던 한동훈 후보의 발언 자체가 예. 내가 꼭 이겨야겠다. 꼭 이게 이렇게 얘기를 상황 했었고 보니까 이겨야겠다. 그다음에 소위 친한 인사로 불리우는 박정훈 후보는 소위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서 모든 선거의 패배의 원인은 대통령실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전면전으로 가는 거죠.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지금 한동훈 후보 또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나오는 말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거를 불편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 그리고 뭔가 조직적이다라고 아까 한동훈 후보는 직접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거 상황 보니까 이쯤 되면 반드시 당선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까지 밝힌 겁니다. 약간 감정적으로 가는 건가요, 이제는? 상황이 이렇습니다.